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불안까지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대로 가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랍의 봄이라고 11년 전에 있었죠. 그 당시도 사실 밀가루가 폭등해서 아랍의 봄이 촉발이 됐던 거거든요. 그만큼 물가는요, 민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에서 LPG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게 오른 게 아니라 2.5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말하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가 된다고 할 만큼 지금 카자흐스탄은요,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혼란의 도가니. 오죽했으면, 이게 오죽했으면이란 말이 안 되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요, 시위대에 경고 없이 사살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오죽했으면 취소입니다. 이 독재 정권이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30년간 이어왔던 이 철권 통치가 지금 붕괴 위기에 몰리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때문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시위 가담자 26명이 죽었고요. 3,000명 이상이 체포되고요. 경찰관도 18명이 죽었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카자흐스탄은 물가 폭등이 지금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직전까지 내몰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러시아에서요, 군대가 파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정세는 더 꼬이고 더 꼬일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카자흐스탄까지 무너지고 이게 서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러시아한테는 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러시아가 군대까지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파견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정권은요,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흔드는 겁니다. 고물가가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 내각이 총사퇴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유례없는 물가 폭등, 이거 잡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요, 체감 물가가 계속 폭등하기 때문에 민심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게 폭발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각국의 권력의 어떤 힘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사태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위험선상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 터키 보세요. 터키는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이미 민심은 폭발했고요. 이대로 가면
에르도안 대통령도 물러나야 될지 모르는 극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터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세요. 2021년 7월까지도 18.95%니까 이것도 장난 아닌 숫자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는 21.31%까지 넘어서더니 12월 달에는 36.0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금리를 내렸습니다. 19%이던 금리를 14%대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더 많이 빌리겠죠. 돈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계속 유동성, 돈을 시중에다 푼다는 뜻이니까요. 그만큼 지금 터키는요,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 기반 자체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미 민심은 바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심은 바닥이라고. 지금 이대로 가면요,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1월, 2월, 3월, 4월 1분기가 끝날 때쯤에는요, 터키의 물가 상승률은 42%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터키는요,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위험에 처해질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브라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브라질도 물가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2021년 6월에 8.35%의 물가가 9월에 10.25%로 10%를 넘어서더니 그 이후로 계속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0월에는 10.67%, 11월에는 10.74%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뭐 이대로 가면 브라질도 이게 상승률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브라질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과연 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현 정권이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 정권이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가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물가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물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폭등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말이 10%지 여러분. 실제 말입니다. 밥상 물가로 들어가면 이 물가는 훨씬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대선이 지금 10월이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한 9개월 반쯤 남았나요? 그러면 이거 쉽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권력을 교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남미의 핑크타이드가 부활되는 것, 이 모든 것도 물가가 너무 폭등해서 민심이 사나워졌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뭐 칠레가 벌써 좌파 정권으로 바뀌었죠. 5월에는 콜롬비아가 가능성이 커지고요. 5월에는 이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벌써 물가 상승률이 30%, 50% 이러니까 핑크타이드 어떤 물결에, 쉽게 말하면 남미의 어떤 좌파와 자경화 물결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물가 폭등이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올 11월인가요?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지지율은 보면 40% 초반으로 추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2021년 5월에 5%를 넘어서더니
예, 11월에는 6.8%까지 올라갔거든요. 6.8%까지. 게다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조짐이에요. 예, 올라갈 조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은 예, 미국도 자칫 잘못하면 예, 재선이 안 되고 바로 예, 1기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돈 풀기 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결국 악순환이거든요. 돈 풀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난 4월에 2%가 넘어섰잖아요. 4월에. 그러더니 지금 11월에는요 3.8%까지 올라갔고요. 12월에는 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 카자흐스탄에 큰 소요가 일어나니까 당장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고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 제2의 채굴국이었거든요. 게다가 우라늄이 급등했습니다. 우라늄에 대한 매장량이 카자흐스탄이 가장 많습니다.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전 세계로 퍼져가면 결국 자원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라늄도 자원 중에 하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네시아 지금 석탄 예, 이거 수출 한 달간 중지시켰죠. 여기에다 멕시코도 석유 수출, 원유 수출을 중지를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결국 말입니다. 또 원자재 발, 결국은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통제가 안 됩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한 달 동안 금지를 하면 우리에게는 물가가 또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태국도 돼지고기를 3개월 동안 수출을 금지한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태국에서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하지는 않지만 지금 어쨌든 물가가 폭등하니까 모두 각 나라들이 그에 대한 조치, 강한 조치들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 조치가 결국은요 세계 물가 폭등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그 물가에 대한 충격도는 점점 커진다. 그게 민심 폭발로 이어져서 권력의 어떤 교체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예, 돈을 워낙 풀어대니까 예, 전 세계는 긴축해서 지금 예, 돈을 줄여가는데 대한민국만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원래 예산만 하더라도 50조가 늘은 데다가 예, 추경까지 지금 여당에는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 생각에는 물가 진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기존까지는요 정부가 기저효과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2020년에 물가가 워낙 안 올랐기 때문에 2021년에 물가가 조금 올라도 많이 올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까지 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12월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11월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다. 3.8% 올라가는 게 통신요금을 예, 깎아줬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02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 통신요금 그 줄여줬잖아요. 예, 마치 자기 돈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그 당시에 물가가 더 올랐으니까 지금 많이 올란 것이 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2월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12월은. 결국은 말입니다. 올 1월, 2월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힘들어지는 만큼 민심은 저는 폭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통계청에서 자꾸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하잖아요. 아무리 장난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매일매일 장을 보는 한 물가는 아무리 속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물가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요. 그 고통이 불만의 폭발로 터지지 않을까 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